반갑습니다. 박선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같이 통합과학 평가원 발표한 예시문항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과학 박선 보이시죠? 자, 선생님입니다. 좀 옛날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시문항을 같이 분석해 보실 건데, 일단은 여기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전체적으로 문제 흐름이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들으시고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 보니까 완전 만만치는 않더라고 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가 예시 문항들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구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현행 체제하고 좀 비교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능은 20문항, 20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이제 과탐이 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한 과목당 20문항씩이죠. 그래서 30분. 그래서 2과목을 보게 되고요. 전체 배점이 이제 50점이고요. 문항당 배점이 2점, 3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수가 딱 10개씩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2028년도 수능부터는요. 25문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0분간 시험이 치러지게 되고요. 전체 배점 50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1.5, 2, 2.5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이거 배점이 먼저 발표됐거든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챗 GPT에 여러 개 돌려봤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98.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 5문항 증가했고요. 시간은 10분이 증가했고 전체 배점은 변경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행 체제를 보시면 4교시입니다. 이게 4교시만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한국사도 있고 뭐 쭉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4시 50분부터 16시 37분까지 107분이었는데 요게 14시 50분부터 17시 10분 140분으로 늘었다는 게 포인트고요. 과학탐구는 그 중에 이제 5교시 전에 4교시의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40분 보는데 4시 반 정도면 학생들이 좀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이게 좀 힘든 상태에서 시험을 봐야 된다.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2외국까지 보시면 이제 6시가 넘어서 수능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각각 40분씩 사탐과탐이 이건 필수죠. 전부 다 봐야 됩니다. 시험 시간 증가했고요. 총 시험 시간이 140분으로 기존보다 33분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과탐 시험 시작 시간 기존 대비 23분이 지연된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단원별 문항 배치인데 대단원별로 일단 나눴습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지금 해설도 올려드릴 건데 해설 강의 하면서 각 소단원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건 그때 보시면 되겠고, 대단원별 배치 보면 총 6개 단원인데 이 6개 단원이 어떻게 나뉘냐면 1, 2, 3단원이 통합과학 1이에요. 4, 5, 6단원이 통합과학 2입니다. 알겠죠? 2인데 여기서 이제 문항들이 쪼로록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선생님 뭘 써놓은 거냐면 이거 여러분들 숫자는 이제 좀 뭐라고 그럴까? 날카로운 친구들은 보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합치면 26개거든? 선생님 25문항이라면서요? 이렇게 하는데 한 문항이 이제 중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단원 통합이 된 문항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5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과목별로 지금 현행 체제가 물화생지가 나눠져 있잖아요, 얘들아. 그리고 사실은 고등학교 간다고 여러분들 통합과학만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알고 계시죠? 가면은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이제 물화생지 나눠서 이렇게 교과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이 물화생지 나눠서 이제 단원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익숙하시니까. 과목별 문항 배치인데 요거 보시면 지구과학, 물리, 생명과학, 화학 순서대로 얘네들이 배치가 된다. 그래서 지구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융합형 문항이 많지만 문항에서 요구하는 주제의 비중이 좀 많은 편인 걸로 이제 우선순위로 선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여기 보시면 지구과학이 최다 비중의 고난도 문항이 배치됐다. 이번에 예시 문항이 지구과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문항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반적 난도, 그러니까 총 난도 25문제의 전체 난도는 기존 수능 원과목에 비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 원과목 하나만 볼 때는요, 그 과목에 좀 약간 그 크리티컬한 부분들을 갖다 확 파고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뭐 눈에 띄게 보이진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얘들아. 이게 난도가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는데 탐구 문제와 읽기 자료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내가 이제 시험지를 보면서 느낀 건데, 기존에 20문항이 나올 때는 얘들아 4페이지짜리 시험이었어. 4페이지. 요만한 종이 4페이지, 그죠? 그러니까 4P짜리였단 말이야, 4페이지. 근데 지금 6P가 됐어요. 6페이지입니다. 근데 문항은 5개가 늘었는데 페이지는 2페이지가 늘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통 한 페이지에 많이 담으면 5개 담을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문항의 길이가 길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탐구 문제라고 부르는 거. 그게 총 길이가 긴 문항들 있잖아. 그래서 읽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시간이 여러분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어택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선생님이 풀면서 이거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문제 풀다가 시간 좀 걸리겠는데 이런 것들이 좀 걸렸었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내용을 갖다가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알겠지? 자, 그럼 봐봐. 보면은 요것도 한번 볼게요. 읽기 자료, 탐구 자료 이런 문항들이 한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요. 퍼센테이지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체크해놨거든요. 25개 중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읽으면서 줄글로 쫙 돼 있거나 탐구 활동이 쫙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박스가 들어가가지고 좀 긴 문항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 글 읽는 연습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단어를 좀 정확하게 아시고 전체적인 맥락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긴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들으면서 뭘 해도 국어구만 이런 생각할 텐데 맞습니다. 어차피 국어를 배우는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 이 기본적으로 사람이 알아야 될 기본 소양을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과목이든 간에 이 국어적인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요, 요거 한번 뭐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수능 과탐 1 과목의 경우 탐구 읽기 자료는 생명과학 1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았어요. 하지만 다른 과목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단한 건데 이게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보셨을 때 뭐예요 이게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기준에 이걸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보세요. 탐구 읽기 자료 물리원. 그러니까 물리학 1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계산 문제고요. 조건을 갖다가 해석하는 그런 혹은 자료 해석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거의 0%입니다. 이게. 그리고 화학 1은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이게 탐구활동 문항 같이 합쳐서. 그리고 생명과학 1이 비중이 크죠. 35%입니다. 지구과학도 되게 적습니다. 한 문제 정도밖에 발견을 못했어요. 보통 지구과학 1은 탐구활동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물론 읽기 자료가 한두 개 추가될 수도 있겠지만 이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해봤자 한두 개 정도 더거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시문항은 굉장히 읽기 자료랑 탐구활동이 되게 많이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이 탐구활동이랑 읽기 자료가 원래 되게 중요했었어, 초반에는. 근데 그게 다시 왜 예전 모습으로 이렇게 회귀가 된 그런 느낌을 주는 시험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문항의 특징에서 여러분들 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대단원별로 이렇게 통합을 좀 시도했어요. 두 번째 특징인데, 자, 통합 시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어느 별의 내부 구조와 여기까지 보면 이건 지구과학 문제인가 할 수 있어요. 각 영역에서 가장 큰 질량비를 차지하는 원소인데 XYZ는 규소철 탄소래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근데 보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질량이 좀 큰 별의 내부 구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초고성 같은 애들의 내부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얘네들이 어디까지 핵융합을 하느냐라는 내용이 통합과학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뭘 합친 거야? 화학을 합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X와 Y는 같은 족의 원소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화학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단원별 통합을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이것도 사실 뭐 내용적으로 따지면 지구과학 내용이긴 한데 이 단원 자체가 지구 구성 원소들을 갖다 여러분들 물어보는 단원들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원별로 전체적으로 합치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인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내용이 뭐냐면 1호 계정 기준으로 봤을 땐 지구과학 1에다가 화학 1을 합친 거고요. 그죠? 그래서 2 계정 기준은 2-1단원이랑 2-2단원이랑 같이 합친 내용이다. 이거 단원별로도 지금 융합을 시켰어요. 보시면. 그래서 우주와 원소의 생성하고 원소의 규칙성과 결합. 요게 이제 주기율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같이 더해졌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이번 통합과학에 약간 크게 바뀐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게 먼저 단위 관련된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요게 단위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앞단원, 앞에 부분에서는 그냥 기본량과 물리량에서 단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단위에서 접두어를 갖다가 좀 넣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못 읽으면 안 되거든, 이게. 요거요. 근데 사실 단위가 같은 거는 이 문제 푸는데 상관은 없는데 이제 메가줄이거든, 메가줄. 메가줄. 그래서 메가줄이라고 부르는 건 10의 6승줄이에요. 10의 6승줄. 그래서 여러분들 메가가 이제 여러분들 뭐냐 100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여기 보시면 여기 1kJ일 때 200줄.
앞에 접도를 잘 보셔야 돼요. 그죠? 1kJ. 1kJ는 뭐야? 1000줄입니다. 1000줄. 요거 여러분들 킬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킬로그램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죠? 여기 보면 1g당 20kJ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8메가줄 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킬로줄과 메가줄을 쓸 수 있느냐, 즉 접도를 갖다 제대로 쓸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원래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에너지 효율을 갖다가 물어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실제로는 신규 단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1단원과 5단원을 갖다 합친 과학의 기초와 에너지 자원과 활용이라는 그런 단원을 합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합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풀이 시간 단축을 위한 시험 시간 운영 팁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요거는 좀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이 치러지면서 그 시험에 맞춰서 약간 우리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존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하는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1.5점 문항부터 공략하자. 이거 무슨 말이냐?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빨리빨리 넘겨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애들이 문제를 하나 붙잡고선 질질 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성적 안 나옵니다. 알겠죠? 왜냐면 이건 타임어택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른 과목들은 애들이 많이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과탐, 사탐 공부할 때 그렇게 안 하는 친구들 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결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과목 대하듯이 똑같이 1.5점짜리가 아니더라도 이제 뭐 1.5점짜리 어려울 수도 있잖아. 그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좀 스킵하고 다시 돌아오는 연습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리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지? 그거 중요하고. 두 번째, 자료 해석형 문항인데 이런 거에 이제 애들이 많이 겁먹는단 말이에요. 연습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은 오히려 이제 이 문제를 볼 때 자료 해석 문제가 나오거나 탐구활동 문제 나오면 땡큐거든. 왜냐면 그런 애들은 문항 안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대로 읽으면 정답이 보입니다, 이게. 알겠죠? 그래서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시면서 문제를 갖다가 계속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각 단원 간의 유기적인 연결,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각 단원 간의 유기적 연결이라는 게 별게 없어. 좀 전에 얘기했던 앞단원의 내용을 까먹지 않으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응은 다 하고 있고 준비는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수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전망이니까 말 그대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맞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 선생님이 이거 꽤 오랜 기간 동안 문항을 갖다 보고 내용을 보고 교재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문제가 나오는 순간 선생님이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봐봐. 이런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최고난도 문항들 있잖아. 최고난도 문항. 이거는 기존 수능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기존 수능 문항과 유사한 형태가 이번엔 출제가 됐어요, 실제로.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게 아마 선생님이 이제 원래 과목이 지구과학인데, 지구과학 선생님들도 좀 놀랐어, 사실은. 이거 보고서는, 이게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 어떻게 될 것 같았냐면은, 예전에 이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표현해 드릴게요. 예전 시험이 약간 폭이 한 요만큼 되고, 이렇게 깊이 있는 시험이었다고 치면,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이게 이렇게 넓어지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넓어지긴 했어. 내가 갑자기 요런 애들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뭔지 알겠지? 그래서 조금 당황했는데 어쨌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중상에서 중난도 문항은 융합형, 탐구형, 지금 얘기했던 줄글로 쫙 있는 거나 앞뒤 단원 엮어가지고 문제를 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거야. 자료 분석, 추론 이런 거. 근데 뭐 이렇게 말을 거창하게 좀 넣어놨긴 했는데 이런 걸 갖다 막 유형을 나눠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기본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복잡한 계산을 요하는 문항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최고난도 문항들이 어떤 게 있었는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정말 재밌는 문제인데 엘니뇨 문제입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엘니뇨를 오랫동안 공부했던 지구과학 원의 약간 고인물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수능 시험에 나오더라도 정답률이 내 생각에는 다른 엘니뇨 문제만큼 높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A, B 나누는 건데 A, B가 엘니뇨 시기 둘 중에 하나고 기억 니은 동태평양, 서태평양 찾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해설은 선생님이 나중에 해설 강의에서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보면은 수능지구과학 수준으로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다. 정답률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것도 마지막 문제 25번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기존 수능 유형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게 보여드릴게요. 봐봐. 이건 정답률이 되게 높거든요. 78%. 이제 이거보다 어려워요. 저 문제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보다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요 앞에서 좀 전에 보였던 거 보시면, 20도씨 등수원선의 깊이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통합과학에서 기존의 단어를 다루지 않는단 말이야. 이것 자체가 나온 게 수능 바이브에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2025 수능 지구과학원인데, 원래 엘니뇨는 맨날 나와가지고 정답률이 낮지 않단 말이야, 그렇게.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이때 이게 21년도 수능인데, 이때 20도씨 등수원선 요거 나오면서 정답률이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엘니뇨 문제는 정말 복불복이거든. 그래서 20도씨 등수원선이라는 어떤 조건이 나왔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이제 원래 지구과학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지구과학을 선택한 게 아니야. 이건 굉장히 다양한 여러 선생님들이 다 붙어가지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 공통적인 의견으로 가져온 겁니다. 우리는 집단지성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지? 내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다 회의를 통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수능화학이랑 상당히 유사한 그런 문제가 나왔다. 물론 현행 수능화학의 가장 어려운 문제만큼 이게 난도가 높아질 수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좀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약간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고인물들. 굉장히 고인물들이 많습니다, 화학이. 그래가지고 이게 정답률 자체가 이건 나오면 그렇게 낮진 않을 건데,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시대가 열렸는데, 통합과학에 이런 문항이 나왔다 했을 때 상당히 또 까다로운 부분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산염기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중화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온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화학원에서는 뭐 예를 들어 몰 농도라든가, 몰의 개념을 배우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 단어가 안 나와. 대신에 이온의 수라는 단어로 바꿔가지고 이걸 갖다가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풀이 방식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해설 강의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지금 이제 2023년도 건데, 화학이 아마 타임어택 때문에 이게 정답률이 이렇게 낮을 거야.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거든요, 화학에서는. 근데 요거는 이제 39% 정도밖에 안 나오긴 했지만, 요거는 이제 몰 농도, 몰수를 이제 문제에 낸 거죠. 근데 이걸 배우진 않지만, 농도나 이온수를 제시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진 않다. 이 제시하는 거에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비슷한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정답률 54%인데 이건 예시문항과 거의 비슷한 문제가 소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기출문제 좀 푸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이게 예전 원과목이라고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이게 소스가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생명과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봐봐. 이게 이제 예시문항 나온 겁니다. 2020년도 수능 생명과학 원 문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게 어떤 줄글을 쫙 준 다음에 여기서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정확한 개념을 또 아셔야지 이것도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또 비슷한 겁니다. 개체군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개체군 생태계 구성 요소를 문제 낸 건데 개체군 간에 뭐 상호작용이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랑 거의 유사하게 문제를 출제했는데 조금 차이가 나죠. 왜냐면 원래 기존 수능에서는 이런 식으로 도식화된 그림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게 보통 많이 있었거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렇게 줄글로 쫙 주는 그런 문제들이 좀 소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난도가 좀 높은 문항들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중상에서 중난도 문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융합형 탐구형 이런 것들 뭐가 있는가? 자, 봐봐. 이겁니다. 요게 이제 앞서서 잠깐 소개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메가줄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래서 약간 융합형이다, 이게. 앞단원, 뒷단원, 이게 접두어 이제 합쳐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고, 사실은 이게 에너지 효율 문제라서, 잘 보시면은요, 과거에 나왔던 건 이게 그림으로. 이게 이제 과거 수능 스타일이야, 얘들아. 이게 이제 도식화 시켜가지고 문제 나오는, 그런 스타일로 나왔었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나죠. 정답률은 되게 높습니다. 그렇게 많이 심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예시문항 한번 보기 또, 이거 봐봐. 이게 이제 좀 재밌는 문제인데,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4번 문제였는데, 얘가 SiO4 4면체 구조거든요. 이걸 기본 단위체로 하는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네들 보면은 구성 원자 X로만 이루어진 물질은 특정 물수를 첨가해요. 자, 이거 뭐냐? 갑자기 반도체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앞단원과 뒷단원을 갖다 섞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소개가 되죠. 어차피 원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지구과학 파트잖아, 내용은. 그죠? 처음에. 근데 이런 애들은 베이스가 화학이에요.
그래서 화학의 기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갖다 적용해 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 되게 비슷한 문제가 이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거 정답이 42%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고2 3월합평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훨씬 더 단순하죠, 구조가. 그죠? 그래서 하나는 원형 다이어그램 나와 있고요. 하나는 SIF 4면체 구조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 걸 볼 수가 있다.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이건 탐구형 문항인데, 이 문제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애초에 그 화학에서 되게 좋아하던 스타일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분의 원자가 전자수라고 나왔는데, 보통 이제 화학원에서 오비탈도 배우기 때문에 오비탈까지 나오는데 우리는 안 배웁니다,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활용한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지금 화학 시험 보는 친구들은요, 이거 숫자 비율이 이게 나오거든요. 숫자 계산하면 나오거든요, 비율이. 이거 그냥 보면 바로 알아요. 지금 아는 친구들은. 보면 바로 알거든. 근데 통합과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에는 과목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 통합과학 시험은 고1 때 공부를 한 다음에 고2 때 다른 과목 배우고 고3 때 다시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뭐 화학 같은 걸 좀 내가 잘했다. 그러면 조금 많이 유리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이거는 나는 이제 이거 처음에 푸는 친구들은 그냥 주기율표를 다 그린 다음에 문제 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연습을 좀 통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쭉 길잖아. 근데 굉장히 유사한 문항들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짧죠. 그죠? 그리고 이 예전 화학원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요것도 WXYZ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앞에 것도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다. 됐죠? 이건 정답이 74%입니다. 화학 잘하는 친구들은요, 보면 뭔지 바로 알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보면 바로 안다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이걸 갖다 연습을 잘해서 문제를 풀까? 이게 더 중요하다. 알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물리학 문제입니다. 알겠죠? 물리학 문제. 그래서 자료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제시해서 여러 상황을 시간에 따라 비교하는 자료 분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나와 있고요. 그래프 해석하시는 거죠. 이건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이고 이건 사실 굉장히 쉬운 내용이긴 합니다. 문제 자체가. 그래서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공식만 조금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거 나옵니다. 범퍼카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95%예요. 그죠? 이건 엄청 쉽죠.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이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소개했으니까. 자, 추천학습법입니다. 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약간 캐치프라이즈 같은 겁니다. 기본기가 필살기다. 왜냐면, 이게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용어가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학생들만 듣고 있을지, 학부모님들 듣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어가 진짜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아예 못 풀어요. 알겠죠? 왜냐면 워낙 범위가 방대해졌기 때문에 암기사항도 그만큼 비례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용어예요. 용어는 언어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언어를 모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를 잘 지켜나가야지, 과학 용어를 잘 보셔야지 여러분들 이게 내용을 갖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과 대학원 가잖아. 선생님도 대학원 잠깐 다녔었는데 대학원 가면은 좀 재밌는 게 선생님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어 못하는데 이과 대학원 가면은 자기 전공 분야의 사람들 만나면 대화가 돼요. 그걸로. 공부 대화가 돼. 왜? 단어는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과학 공부죠. 이건 뭐 그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 우리가.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으면 여기서 끝난 거거든. 그래서 용어 정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기출 분석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도 되고 본인이 고를 수 있으면 고르셔도 되는데 아마 면역도 방대하고 뭘 넣고 뭘 빼야 될지 몰라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도 뭐 잘 거기다 준비해 놨으니까 기출문제집은 여러분들 그냥 따로 아마 시중에서도 많이 팔 겁니다. 선생님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시고. 그리고 각 개념을 여러 가지 탐구 상황에 적용한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준비하기 좀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교과서 탐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 교과서 내용들을 갖다 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들에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그리고 이제 통합적 사고라고 했는데 자, 이 통합적 사고가 뭐냐면 이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다를 처음부터 알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건 못해 얘들아. 왜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누구의 도움도 안 받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야. 뭐 그게 거의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 내용을 쭉 보고서는
문제를 좀 풀어. 난 부딪혔으면 좋겠어. 푼 다음에, 아, 이게 이거랑 이거랑 합쳐진 거구나. 이게 여기서 나온 내용이구나. 이것만 확인할 수 있어도 됩니다. 이런 훈련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면 이건 오히려 좀 쉽게 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시면 된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용어 정리 잘 하시고 어떤 개념들 간의 어떤 유기적 연결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얘가 A니까 B니까 C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학생들이 막 스텝들을 건너뛰고 그냥 암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용어를 잘 보고 용어를 이해한 다음에 거기서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통합과학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비 좀 하시고요. 선생님은 말씀드릴 거 요 정도인데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좀 자신이 많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선생님하고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알겠죠? 해설 강의 열심히 잘 찍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꼼꼼하게 보도록 하시고 선생님은 총평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은 좀 먼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금방 다가오거든요. 지금 학습하시는 거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잘 챙겨가시고 그거 한 거보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얘들아.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대비를 다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신 기간일 테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